검수완박 시즌2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22대 국회에서 이를 공조하기 위해서 함께 나서고 6개월 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김준우 대표님 찬성하십니까? 네, 뭐 이건 이제 구체적인 법안을 봐야 될 문제이지만 네. 원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소수사 분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디테일에서 지난번에도 검수완박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시즌2 막판에 있었을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했을 때 정의당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법안이랑 두 번째 법안에서 기권했었거든요. 그 제3자 이익 신청권 때문에. 그러니까 그 디테일에 있을 때 뭔가 그것만 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기소수사 분리가 원칙입니다. 그럼 기존에 나왔던 것과 뭐가 달라지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지금 현재 기소 수사 분리 완전히 돼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부패 등에서 2개 정도를 검찰한테 줬더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서 시행령을 통해서 싹 다시 가져 회수를 했어요. 사실상 수사권을 다 누리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 그쪽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이 미완이다. 특히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했던 게 검찰개혁이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뒤늦게 본인이 당인해서 국회 22대 입성했기 때문에 이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자체도 수사 기소를 철저히 분리해서 검찰은 그냥 기소권만 갖고 기소 권한만 해야지 나머지는 수사는 경찰이나 외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검찰 개혁의 문재인 정부부터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최종판입니다. 그래서 최종판을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검수완박투 검찰 개혁 마무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검찰이 자초한 것 네. 같아요. 권력을 향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권력자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검찰 조직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 스스로가 상당히 좀 반성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총장님도 의견 어떠세요? 그 나라마다 역사가 있고 뭐 필요한 어떤 제도라는 게 완벽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대통령제지만 우리는 상하원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나라마다 그 검찰 기소권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 그렇지만 그게 꼭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그걸 하려면 여야가 함께 이렇게 서로 진짜로 이게 국민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사를 받은 분들 그 이재명 대표라든가 조국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보복적인 그 검찰에 대한 어떤 한풀이를 위해서 하는 건지가 그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그 뼈를 깎는 각성을 하겠다라는 그 검찰 기사가 사실 몇십 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깎을 뼈도 없다 검찰은.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건 맞아요. 비판 받아다 네. 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이 그런 개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것이냐. 그 부분은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국회의장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명의 후보가 등록이 돼 있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여의도 정가의 명심은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소문이 돌았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심은 추미애, 명심은 정성호라는 말을 제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다시 명심이 추미애로 넘어갔다라는 게 이제 최근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이렇게 물결처럼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거든요. 예. 판세가요. 그래서 저는 당심은 추미애, 명심은 정성호 기준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이 적극 지지층 당원들에 대한 어떤 추미애의 그 후보에 대한 그 과도한 지지가 결국에는 명심을 흔들고 있다. 오. 네,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가장 유력한 후보다. 지금 제가 봐서는 어제까지 뭐 오늘까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상하게 국회의장 당내 경선 자체가 원내대표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 사람도 찍어줄게 저 사람도 찍어줄게 한 사람이 한 4표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찍어주지만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근데 흐름 자체는 당심 추미애 명심 정성호에서 살짝 변동은
최근까지 있었으나 또 2주 사이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더 알 수 그렇죠. 없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내대표 선거처럼 돼버렸어요. 알 맞아요. 수 없는 사안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더민주혁신회의 여기가 지금 캐스팅 보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도 4명의 후보 중에선. 아니 그 나라를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할 때하고 저희 당을 생각할 때가 달라요. 각각 버전으로 알려주세요. 네, 각각 버전은 뭐 나라를 생각하면 그나마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제가 뭐 그분을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당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막 가려면 끝까지 막 가는 분을 뽑으셔서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쳐주신 분, 사실상 뭐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번에 뭐 그 국회의장으로 나오시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중립은 없다 이렇게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럼 중립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왜 탈당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게 중립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서 마구잡이로 몰아붙이시면 글쎄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얘기하실까?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더 선명한 대치가 이루어지는 구도가 차라리 낫다. 아니 뭐 그건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심판을 국민들이 받기 아마 위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얘기할 것이고 당내에서도 예를 들면 투표를 하면요 아마 이반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이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구나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